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아닌지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늦게 하게 됐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과 재밌는 얘기 나눠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 외에도 제가 별책부록 편을 지난 시즌에도 올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다음에 팬텀싱어 별책부록 편 TMI 편으로 제가 하나 더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일단 먼저 짚고 가야 되는 얘기는 크로스오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크로스오버 자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성악가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장르들끼리 섞여서 크로스오버를 하는 것이 그게 크로스오버의 의미라고 보기에는 팬텀싱어 프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악가가 주축이 되거나 어쨌든 성악가가 끼어 있어서 그런 클래시컬한 느낌이 다른 장르와 또 묻어나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클래식을 또 조금은 세미 클래식하게 불러내는 것도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트로트를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악이라는 그 장르는 10년 그 이상을 공부를 계속하지만 대중들과는 가깝지 않은 그런 음악 장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과 가까워지려고 성악가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들릴 만한 곡들과 그런 곡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메인 주축이 되면서 다른 장르 파트와도 함께 하면서 다양한 걸 시도해보는 게 이 크로스오버에 걸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팬텀싱어는 특히 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팝이 어떻고 저떻고 뭐 트로트를 기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너무 그것이야말로 한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클래식을 기본 메인으로 해서 성악가들이 그 클래식한 보컬을 얼마나 좀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서 다양한 대중적인 느낌을 주느냐, 그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이 팬텀싱어를 훨씬 더 재밌게 보고 제대로 보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이걸 이해하는 분들 사이에서 트로트 쪽에서 넘어오시고 그냥 일반 대중음악 라인에서 딱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이런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팝을 해라, 성악을 왜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성악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성악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서 크로스오버를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싶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좀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봤습니다. 이제 이 무대가 시작을 하니까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지난 시즌에 라이브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실망도 하기도 하고, 음향이 이게 뭐냐, 이게 저 사람들의 진짜 실력인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라이브가 훨씬 더 음향적인 문제였던 건지 실력적인 문제였던 건지 조금 더 잘 들리지 않았나요? 훨씬 더 깔끔하게 들리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이 결승이 조금은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떠한 패닉 없이. 많은 분들이 지난 시즌에는 패닉하는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지난 시즌을 또 안 보신 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보시면 너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어쨌든 라이브 무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들렸다, 정리정돈된 느낌으로 들렸다. 이제는 바로 각 무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가장 돋보였던 거는 김성현 씨의 예선 무대의 인상적임이 되살아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녹화된 걸 듣다가 라이브로 처음 들었던 무대였잖아요. 그래서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제 현장감의 분위기도 있지만 송출을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친 그 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골라주신 곡을 봤을 때 결승이라고 하기에는 역시나 굉장히 정적인 노래를 골라주셨구나. 뭐 감성적이라고 하면 또 감성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은 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곡이었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그게 더 신랄하게 들렸는데, 어떤 부분이 신랄하게 들렸냐면 서로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타이밍 있죠. 이런 것들에서도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 그런 교차되는 소리가 너무 귀에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밴딩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생기는 밴딩들에서 딱 그 정확한 음을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이 밴딩의 속도감이나 이 밴딩을 할 때 건드려지는 그런 음들에서 살짝 불협화음처럼 들리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게 라이브의 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거든요. 딱딱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약간 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화음적인 부분에서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부딪힌다라는 느낌을 이런 포인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라이브는 성현 씨가 가장 듣기 편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또 느끼셨을 텐데 카운터 테너 분들의 소리가 다소 먹먹하게 들리지 않던가요? 특히 이제 사중창 이렇게 합쳐질 때 라이브 무대다 보니까 이 테너 두 분과 카운터 테너 두 분의 합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또 이분들의 2차전 무대에서 또 얘기가 조금만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1라운드에서는 그 테너 두 분이 굉장히 강렬한 테너고 굉장히 소리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끌어올려 놓은 그 텐션감을 카운터 테너 두 분이 나오니까 또 그게 확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테너나 단단한 소리의 낮은 파트가 함께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를 계속 상상하게 될 정도로 뭔가 이런 생각의 구멍이 열려버린, 감상을 하고 싶지만 이러면 어땠을까, 뭐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성의 차이가 너무 뚜렷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카운터 테너 두 분이 구사하는 발성이 보통 소프라노들이 구사하는 것에서부터 좀 더 약해진 느낌이 강해요. 어쨌든 남자가 여자의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소프라노들이 내는 그런 느낌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선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너와 나, 뭐 카운터 테너, 이런 것들이 너무 소리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아쉬운 부분으로 와닿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데서 텐션이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무대 끝까지 봤는데 뒤로 가도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는 채로 끝난 무대로, 뭐 여기서 점수를 매길 필요는 없지만 점수로서 어떠한 수치를 나타내자면 96점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대가 크레이지의 무대였는데 블랙핑크의 노래를 불러주셨죠. 전략이 일단 첫 번째로 좋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회자도 될 테니까 뭐 잘 뜨기만 하면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잘 준비하신 무대다. 이수인 씨가 굉장히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오랜만에 빛이 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수인 씨를 보는 재미가 있었던 무대였었고, 정말 블랙하는 크레이지의 흑화 버전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또 크로스오버의 흑화 버전인 무대가 아니었나, 이색적인 무대였다고 봤고, 반주가 뭐 너무 텅텅 비고 보컬로만 이중창으로 화음이 나오는 부분, 뭔가 또 뚝뚝 끊기는 느낌, 이런 것들도 계속 나와주면서 굉장히 실험적이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편곡을 했다면 더 변주적인 느낌으로 반주가 채워지는 편곡이 들어가게끔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반주가 조금은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은 그 라이브 현장을 씹어 삼킬 만한, 방송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변주를 더하고 반주를 더 빵빵하게 소스를 넣으면서 더 이색적인 느낌을 극대화시켰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했었고, 그래도 뒤로 갈수록 이분들은 채워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만큼은 확실히 뛰어났던 무대였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마무리까지, 그래서 아주 이색적이고 호기심이 무대를 보는 동시에 채워지면서 계속 보고 듣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줬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무대였죠. 이렇게 무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꽁꽁 묶어놔야 돼요. 생각도 막 묶어져야 되고, 네 분 모두 역량을 쏟아내 준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임규영 씨의 밸런스는 봐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8점으로 수치화 시켜보았습니다. 리베란테의 무대는 도밍고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안정감 있는 시작이 인상적이었던, 그러면서 이 노래도 감동 포인트가 있었어요. 멜로디의 진행, 화성, 이런 곡을 고르면 역시나 경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가 좋습니다. 포르테나의 나폴리 노래가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곡이었고요. 지난번부터 승원 씨와 현우 씨의 집중도가 급상승 중인데 이게 결승 파이널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진원 씨가 하이를 탁 이렇게 쌓아주면서 굉장히 화음적으로 짜릿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곡이 확 증폭
됐으면 했거든요. 근데 또 그때 곡이 안 터지더라고요. 이번에는 편곡 포인트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치달았으면 그 치닫는 뒤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나와주지 않아서 뭔가 불이 확 불타오르다가 점점점 꺼져가는 느낌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1라운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감동으로 이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풍부해지는 맛을 안 보여주고 그냥 감미롭게 혹은 너무 잔잔하게 끝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편곡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확 뭔가 이렇게 꽃이 피는 순간이 나와야 하는데 꽃이 피다 끝난, 그래서 저는 96점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는 또 되게 금방금방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2라운드의 포르테나의 모습은 1라운드 때보다 이 2라운드 때의 그 카운터 테너분들의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일단 마지막 곡이잖아요. 2라운드 결승 파이널의 마지막 곡인데 이중창, 사성부 이런 합까지도 사운드가 반주로 뭔가 확 받쳐주기 전까지는 뭔가 다 약하다? 그러니까 노래로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죠. 반주가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깔리거나 약할 때 그런 부분에서 노래로 오는 감동이 확실히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방송으로 보기에는 이 마지막 무대가 확 이렇게 끌리는 느낌은 크게는 없었다. 또 노래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여운이 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운은 분명히 남는 무대인 것 같지만 딱 듣는 그 순간에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일단 예상을 했어요. 포르테나 팀이 1위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겠다. 왜냐면 1라운드, 2라운드 현장에서 이 두 곡을 불러내는 동안에 어쨌든 뭔가 대단한 포텐이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갈 표까지도 뺏어올 수 있잖아요. 이 네 분만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들이 이게 온전히 쓰여진 것이 맞는가, 혹은 온전히 쓰여진 게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 또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지막 무대로서의 어떤 타격감, 엄청난 감동 이런 게 있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95점 수치화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 크레이즐 무대는 사실 초반부터 듣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재밌게 어떻게 느꼈냐면, 어디서 냄새 안 나요 여러분? 1등 냄새?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적어놨었거든요. 그냥 당시에 그랬어요. 그 무대를 볼 때. 그래서 이 얘기도 곧 하긴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결승 무대만 딱 놓고 보면은 정말 크레이즐이 1등 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결승 파이널이란 게, 제가 이때까지도 한화 리뷰를 했지만 이 결승 파이널 무대는 그 모든 서사가 합쳐진 마지막 점수기 때문에 이게 그 무대에 해당된 그 점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라이브 방송에 딱 이 화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크레이즐이 1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무대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매끄럽고 구성도 너무 좋았고 에너지, 다양한 부분에서 조화롭다라고 느꼈어요. 추임새도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영화 음악 같은 효과도 주기도 하고, 이럴 때 정말 매력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러면서 무대에서의 화음 밸런스, 에너지 이런 합이 다 좋았던 무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라이브가 얼마나 안정적이던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집중이 편안하게 잘 됐거든요. 실험적이고 막 뛰어다니고 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은 최고였어요. 이 팀을 볼 때 이번에. 이 화만 놓고 보자면 저는 크레이즐이 1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인 서사를 놓고 봤을 때는 이따 얘기하시죠. 마지막 리베란테의 무대. 컨셉이 이제 정말 정해진 건가, 전현무 씨도 계속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통 크로스오버의 느낌으로 이제 계속 전공법으로 밀고 나가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컨셉으로 결승까지 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딱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무대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선곡이 벌써부터 아는 느낌이었고, 편곡에 그런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데, 편곡에서 이게 드럼 비트가 두둥두둥 이렇게 하면서 심장 박동처럼 역할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확 역전시켜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드러날 때 확실히 분위기를 확 살려주면서 전공법이 먹혔다 이렇게 느껴졌었고, 휘몰아치는 부분에서 승원 씨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진원 씨가 보여주는 시원한 발성, 이번에 굉장히 또 돋보였었고, 한 분 한 분의 에너지가 잘 맞물리면서 화끈한 엔딩까지. 그러니까 그냥 전공법이 승리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현우 씨도
큰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대가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 정승환 씨와 노현우 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난 화부터 시작해서 이번 화까지 두 분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뭔가 형아들도 이제서야 좀 바닥으로 탁 다리를 붙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붙어 있었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붙은 느낌.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네 분의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사중창이지, 이게 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 라는 느낌으로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크레이지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아까 실험적인 느낌도 있는데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험적인 느낌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요란하다라고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취향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요란함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런 안정적인,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이런 조화에서, 그러면서 또 젊은 사람 좋아하고 MG의 느낌, 재밌고 이런 느낌 또 좋아하니까 VCR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매력이 또 상승하면서 팬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여러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노래도 실수 없이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나 결과가 너무 또 예상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98점이라는 점수를 드리면서 어쨌든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리벨한테가 우승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예상이 가능했죠. 왜냐면 어쨌든 인기 투표잖아요. 잘하는 거는 이 팀도 이렇게 잘하고 저 팀도 저렇게 잘하고 다 잘하는 것만 찾다 보면 세상에 1등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인기가 붙어서 다양한 또 요소들이 붙어서 리벨한테가 1등을 했습니다. 3위가 크레즐이 된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나요? 뭔가 억울하다. 진짜 이번 결승에서 잘했는데 이런 생각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진지 맛집의 서사를 사람들은 일단 픽을 했고요. 거기다가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3위를 한 데는 역시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중적인 걸 기대하면서 보는 게 아니구나. 이걸 더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팬텀싱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 프로그램이거든요. 메이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마이너 프로그램이지만 그 중에 메이저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정확한, 그러면서 여기 아예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가면서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나 팬텀싱어라는 정체성에 맞는 게 가장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악 장르를 빼고서는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성악 성부에서도 테너가 주는 황홀함을 또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유채훈을 사랑했던 이유잖아요. 물론 유채훈 씨가 완전 정통 클래식한 발성은 아니었긴 하지만 그 유채훈이라는 테너가 주는 청량함과 그 에너지, 고에너지에 우리가 빠진 거잖아요. 이게 부드러움, 섬세함 이런 거 이상으로 고에너지로 표현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여담을 하자면 축하 무대로 라포엠이 나왔잖아요. 라포엠 보면서 이 팀이 1등이다 이런 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라포엠 팀이 그런 무대를 출연자로서 보여줬다면 라포엠 팀이 역시나 또 우승을 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유채훈 씨가 갖고 있는 대단한 모습이 또 라이브 무대에서 어필이 되면서, 최성훈 씨가 카운터 테너잖아요. 똑같이 카운터 테너지만 그 오스틴 김 씨나 동규 씨보다는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고 강하게 나오는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성훈 씨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찔러주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농익은 느낌을 또 보고 끝내니까 좀 속이 풀리더라고요. 전체적인 걸 곰곰이 조금 생각해보고 제가 별책 부록에서 최종 제 최애 캐릭터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 시즌도 여러분들을 한번 겪어보니까 알겠던데, 당시에는 누구를 응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응원을 했는데 시즌이 끝나고 나서 찾아보게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별책 부록 올리기 전까지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을 더 좋아했구나, 이 사람에게 스며들었구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만 봤을 때는 도전적인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고 우리들의 혼을 쏙 빼놓은 크레즐이 파이널 무대에서 가장 좋았고, 저는 경연은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도전하는 모습에서 마음의 동요가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무대보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끌렸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전략적이긴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왜 더 도전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 원하는 거죠. 새로운 거 해보세요. 조금만 더 달라진 걸 해보세요. 이런 느낌을 시청자로서는 요구하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경연에서는 매력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꾸준히 끝까지 해준 크레이지엘 팀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 무대가 더 재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감성적으로는 역시나 나라디나라 이거 너무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든요. 내가 이 노래를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에 담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자기 전에 갑자기 나라디나라 이게 막 자꾸 멜로디가 머리에서 떠도니까. 그래서 취향적으로는 또 리벨한테가 저한테 더 마음에 와닿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면서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별책부로 TMI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